오징어 게임 456억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저희가 안 싸운다고 오산이세요. 휴게소에서 갑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시험관 한 번 했었어요. 애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냈다가 또 사랑해 하고 하다못해 스쿼트 자세 이혼이 흐민 시대는 지났다고. 이거는 근데 조상이 구한 상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인스타에서 밈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오랫동안 고민해오셨던 걸 다 털어놔 주시는 그런 감사한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인스타는 24시간 지나면 좀 내용이 사라지기도 하고 글을 많이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드리고 싶은데 했던 아쉽게 지나간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고민 상담소라는 제목으로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께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되게 선하신 것 같아요. 약간 선한 분들이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분들을 알고리즘을 제가 떴을까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언니 아주 조그마한 고민이지만 남친과 해외여행 가는 걸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A이사 원장님은 친구 커플이랑 같이 가라고 경험담을 말해주셨는데 남친은 또 친구 커플이랑 가는 건 불편하다고 해서요. 부모님께 남친이랑 간다고 하면 반대하시겠죠? 고2부터 사귄 20살 동갑 커플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으로서와 딸의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는 걸 부모님도 아실 거예요. 성인이고 자유롭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고 100% 다 모든 걸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흐린 눈하고 지나가는 게 너도 나도 편한 그런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하얀 거짓말이고, 고2부터 사귄 20살 동갑 커플이라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너무 약간 교제 기간도 오래됐고 또 그동안 부모님께서 구독자님과 그리고 구독자님 남자친구와 다져온 신뢰가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친구네 커플과 함께 가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저도 단 둘이 가는 게 더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굳이 이제 친구 커플 뭐 제3자를 끌려드리기보다는 그냥 친구랑 여행을 간다고 하세요. 자세하게 말하지 말고 갔다 오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제가 예전에 엄마랑 무슨 해바라기 축제 뭐 그런 데를 갔는데 휴게소에서 갑자기 어떤 그 여성분이 저한테 막 달려와서 자기 한 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남자친구랑 여행을 와 있는데 엄마한테 영상통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가 오고 있었어요. 이거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통화를 했어요. 모르는 아주머님과. 안녕하세요. 저 예은이 친구 현서예요. 현서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이름, 나이만 딱 물어보고, 기억도 안 나지만 뭐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은이랑 잘 놀다 갈게요. 그리고 통화 끊고 옆에서 약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그 여성분의 남자친구분이 연신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여자분과 남자분의 그 행복한 뒷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20살이면 성인이고 본인의 몸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또 그런 능력이 우리 구독자님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을 하고 재밌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적인 환경에 있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고민입니다. 친구들보다 제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인지 때때로 되게 못마땅해 하는 모먼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독 저한테 속이 좁게 군다든지 외모를 후려친다든지 이 공부 관련 본인이 잘한 거에 대해 저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친구는 서로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겨도 싫어할 것 같아요. 지금이야 같이 밥 먹고 함께 다니지만 여기를 나가서도 과연 얘네랑 연락을 계속할까 현타가 와요. 거리를 두는 게 좋은 건 아는데 지금 있는 환경상 그것도 쉽진 않네요. 비슷한 내용의 고민을 인스타 몽을 할 때도 참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고요. 꼭 뭔가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이게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비슷한 집단의 사람들 안에서도 어쨌든 사람은 약간 비교와 경쟁의 본능을 타고난 동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많이들 고민하고 겪으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질투? 시기? 이런 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피해의식, 이거는 절대 고쳐줄 수가 없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그냥 최선이다. 저는 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분들과 좀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제가 좀 현실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그 친구들의 좋은 점을 보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 있잖아요. 우리 밥 뭐 먹으러 갈까? 했을 때 메뉴를 제안하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뭐 이런 식의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 긍정적인 말을 듬뿍
듬뿍 담아서 그분들을 칭찬해주세요. 친구들이 본인들이 잘한 거에 대해서 구독자님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세요. 그 마음이 결국에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닿아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아, 쟤네가 나를 좀 나쁘게 보네?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렇구나,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을 열고 최대한 일단 칭찬을 해주고 잘해줘 보셔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구독자님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잘나신 분이시겠지만 당연히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100% 다 말하지 않고 조금 감출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불행한 걸 그분들한테 말하는 거죠. 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든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다 보면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던 고민도 좀 줄어들고 그분들도 아, 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조금은 그분들 안에서 꽁기꽁기하게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그 구겨졌던 마음들이 약간은 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들과의 관계가 나아지지 않고 이분들은 똑같이 구독자님을 적대적으로 대한다라고 하면 저라면 내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관계를 더 이어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정말 열심히 살고 멋지게 삶을 설계해가는 사람을 옆에 둔다는 건 행운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음으로써 나한테도 건강한 자극이 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고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와 진짜 부럽다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고 이런 거는 그분들 인생에도 사실 굉장히 마이너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삶의 태도를 구독자님이 바꿔줄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두고 최선을 다해보시되 그 선을 그들이 넘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눈과 귀를 닫아버리셔라. 사실 사람이라서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내 옆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될수록 나한테도 좋은 거예요. 내 친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내 친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게 결코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이 아니고 내 친구가 잘 돼, 내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렵겠지만. 서른 중반, 신혼 사실혼 3년 차예요. 결혼 후 남편의 햇빛성 성향과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 마음고생하다가 행복하려고 갈라서려고 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제 자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남들 시선과 부모님께 죄송하네요. 저 잘 살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아이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사실혼 3년 차라고 써주신 걸 보니까 사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일이라서 저의 약간 섣부른 조언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이제 이혼이 흠인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과정에서 배운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냥 그 교훈들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설계해 가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도 말고 꽁꽁 숨지도 마시고 부모님께 물론 죄송한 마음이 들 수 있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과의 문제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또 내 잘못도 아니었지만 어떤 교통사고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생각에 되게 괴로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부모님께 죄송해 함으로써 더 힘들어한다는 게 더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힘든 시기니까 다른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조금 더 본인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3년 동안 고생한 내 자신 쓰담쓰담 해주시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좀 일상을 채워나가셨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나 타인 시선에 대한 걱정 이런 건 좀 내려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코님.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기 친구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고민 상담을 하게 되네요. 아기가 새로운 기반으로 옮기면서 가까워진 분이 있는데 초반 2-3달은 아기 등원 후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친해졌어요. 지내다 보니 저는 사람을 사귈 때 깊고 좁게 사귀는 스타일이고 상대방은 넓고 두루두루 사람을 사귀는 스타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무리에 있으면 빨리 지치고 기가 빨리는 스타일이라 아기 엄마들 모임도 종종 피하기도 했고요. 우리 아기랑 결이 다르거나 그럼 저는 좀 멀리하는데 제가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분과 갑자기 친해지시기 시작하면서 저랑도 관계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시나 봐요. 사실 전 가까워진 아기 엄마분과 제가 좀 불편해하는 엄마분이 서로 친하게 잘 지내도 저는 상관없어요. 서로 친하거나 말하지 않지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육아 방식, 가치관 등등 여러 부분에서 다른 점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엄마들과의 관계 모임이 힘들게 느껴진 저는 적당한 선을 두고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점점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고민에 대해서 코코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진짜 굉장히 학부모가 되고 나서 그전에 내 옷만 사면 됐고 내 잠자리만 신경 쓰면 됐고 여행을 가도 내 집만 사면 됐는데 이제는 아기 옷도 사야 되고 아기 이부자리도 신경 써야 되고 아기 짐도 싸야 되고 내 신경이 닿는 모든 분야가 2배로 늘잖아요. 이 인간관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애가 요즘 누구랑 친하게 지내나 이런 것도 신경 쓰이고 또 내가 엄마들과의 모임에서 잘해야 하지 못하면 우리 애가 왕따가 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저도 느꼈고 지금도 사실 그런 걱정을 늘 하고 있는데요. 제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저희 서준이, 민준이가 다니고 있는 놀이학교에서 만난 어머님들은 굉장히 다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저희 반 어머님들이 다 너무 속도 깊고 현명하시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이성적으로 다들 하시고 그래서 다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서준이가 더 어릴 때 진짜 제가 막 엄마들 관계 때문에 방스랑 맨날 얘기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돌이켜보면은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현명하신 구독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이 달라서였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잘못을 했고 말고가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 사람이 100명 있으면 100명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나와 약간 결이 다른 사람이 있고 나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좀 요 차이가 있는데 저도 약간 관계를 다루는데 미숙했을 때는 나랑 결이 다른 사람과도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좀 그걸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끈을 세게 잡은 이 손바닥에서 진물이 생기고 피가 나고 막 이런 일을 제가 겪었던 거죠. 아기가 영유아 단계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게. 요 정도 되는 애들 사이에서는 아직 뭔가 무리 개념도 없고 제가 좋아 네가 좋아 뭐 이런 개념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너무 어릴 때는 애기 말고 그냥 엄마 마음이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아기를 통해서 만난 모임에서 저는 너무 사적인 대화를 하거나 그들과 사적으로 친해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건너 들은 얘기로 어린이집에서 만난 엄마들인데 그 엄마들이 이제 애기 재우고 밤 10시, 11시에 만나서 막 새벽 2, 3시까지 맥주를 마시는 루틴을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그러다가 처음엔 잘 지내고 하다가 결국에는 술 마시고 좀 험한 행동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서 끝이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는데 아기를 통해서 만났으면 우리는 가디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그냥 막 키즈카페 같은 데 가서 돌봄이 필요한 나이가 넘은 애기들은 괜찮지만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그냥 애기들 두고 엄마들끼리 수다 떨고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움이 남는 관계로 남게 될 확률이 높다?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기 엄마로 만났으면 아기 엄마로서의 역할에 좀 충실하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건 조금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다.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좀 흘러가는 대로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행히 좀 불편해하는 엄마와 가까워진 분이 친해져도 구독자님은 뭔가 마음이 꽁기꽁기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너무 건강한 마음인 것 같고 그냥 그 마음 그대로 갖고 계시고 흘러가는 대로 두고 또 새로운 엄마와 친해지게 되실 수도 있고 그들이 반대로 좀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너무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만 좀 처신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 이제 조금 불편해하는 엄마에 대한 나쁜 얘기를 가까워진 엄마한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행동조차도 하지 않으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진짜 못해가지고 사실 여초 집단을 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공대 다닐 때 되게 편했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깊게 고민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챙기고 이런 걸 못해가지고 어렵지만 잘 헤쳐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가의 아기들 사진 어떻게 공유하시나요? 카톡이나 네이버 밴드, 베이비 사진 어플, 아니면 단순 메일 영상통화? 아기가 태어나도 사소한 어려운 고민이 많네요. 저는 매일 사진을 보내드리지는 않아요. 않는 게 아니라 못해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알림장에 매일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굉장히 불량 엄마인데 좀 몰아서 보내는 것 같아요. 인스타에 제가 사진을 올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렇게 한번 끊어가는 타이밍을 가지면 정리를 잘 하게 되잖아요. 그거 올리는 김에 시댁 카톡방, 친정 카톡방에 이렇게 보내고 자주 연락을 드리지는 못하고 제 인스타를 봐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커요. 영상통화는 이제 저희 애들은 말을 하니까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하는데 그게 약간 주말에 저의 휴식 시간이기도 해서 영상통화 이렇게 틀어놓으면 저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연락에 대해서 크게 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원하시는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베이비 사진 어플 같은 건 저도 써봤는데 뭔가 UI 측면에서 완벽하다라고 느낄 만한 걸 제가 못 찾아서 제가 못 찾은 거겠죠? 저도 알게 되면 배우고 싶네요. 대학생 1학년인데 처음 만난 강아지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요. 그래서 지금 알바를 해서 해외를 다닐지 대외 활동 및 자격증 스펙에 집중할지 고민입니다. 알바를 하면 자격증 취득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2개월 내내 공부만 하자니 또 아쉬울 것 같고 한 달 반의 대학생 방학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국내 여행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워요. 일단 대학교 1학년인 거 되게 축하드려요. 너무 부럽고 우선은 제가 지금 대학이나 전공을 몰라서 좀 피상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학교 1학년이
생각보다 정말 반짝반짝이고 귀한 시기더라고요. 저는 몰랐지만. 그래서 스펙 쌓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인이 꾸려가고 싶은 그 삶의 루트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너무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일반적인 취업을 만약에 희망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취업 분야에 맞는 대외 활동이나 자격증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동생도 대학생인데 동생한테 듣기로는 취업 시장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뭐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취업이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문이과 막론하고. 그래서 진짜 마냥 1학년 때 놀아야지 라고 하기에는 책임감 없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라면 놀기는 놀되 그래도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하나씩은 해둘 것 같아요. 거창한 거 아니고. 다만 너무 이제 스펙 쌓기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뭐 시간도 보내시고 짧게 뭐 가까운 뭐 대만, 일본 이런 데 여행도 다녀오시고 알바를 해도 좋아요. 근데 뭐 하루 종일 쓰는 그런 알바 말고 한 2-3시간 정도만 할애하고 나머지에는 내 여가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알바 자리도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꼭 운동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해서 젊었을 때부터 체력을 다져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0살, 21살 때는 사실 체력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그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20대 초반을 보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운동을 좋아하는구나. 뭐 하다못해 스쿼트 자세,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워두면 내가 진짜 바쁠 때 헬스장 안 가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 친구들이랑 클럽도 가고 헌팅포차 이런 데도 가시고, 잘 안 놀아보아가지고 모르겠네. 밤새 술도 마셔보고 이런 경험 해야죠. 그런 경험에서 또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염두에 둔 미래가 있다면 그걸 위한 스펙 쌓기도 하시고 결국에 다 하라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방학 때 뭘 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1학년 방학 때는 학생 홍보대사 활동, 동아리 활동에 집중했었고, 여행도 늘 길게 갔다 왔었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어 가르쳐주는 그런 봉사활동도 했었고, 저는 사실 뭔가 취업을 염두에 두고 한 활동이라기보단 정말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한 활동들이 대부분이긴 했는데, 또 방학 때만 뽑는 무슨 서포터즈? 현대홈 쇼핑에서 서포터즈 뭐 그런 것도 했었던 것 같고, 저희 과 친구들은 뭐 대학원 랩실에서 인턴, 내가 그 대학원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방학 때 또 기업에서 인턴도 했었어요, 3번. 어쨌든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 지향하셔라. 그리고 내가 모호하게 영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지켜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끊어버리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학이 살짝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강제성을 더해서 계획을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3개월 애기 엄마입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음식 참기가 너무 힘드네요.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요? 따로 식단도 하셨나요?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집에서 육아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우울감, 집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한 줄 한 줄 너무 공감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음식 참기가 힘들어요. 자신감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집에서 육아하다 보면 우울감? 집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느낌. 이게 너무 제가 지난 4년 동안 느꼈던 것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복직하고 나서 원래 이제 친하게 지냈던 회사 동료분이랑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제 유튜브를 알고 계신데, 나는 너가 4년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게 놀다 온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겠지만 SNS에 불행한 거를 올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속고 계신 거예요. 사실 육아라는 게 진짜 극한의 힘듦을 경험하고 바닥쳤다가 다시 극한의 행복을 느끼고, 또 극한의 그 이전 겪었던 힘듦보다 더 바닥이 있구나 라는 걸 또 느끼고, 이전에 느꼈던 행복보다 더 행복할 수 있구나. 이 진짜 하루 종일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애들한테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냈다가 또 사랑해 하고, 내 안에 이렇게 나 약간 다중인격인가? 내 안에 이렇게 다양한 자아가 있나? 하는 생각에 자괴감도 들고, 진짜 신기한 경험인 것 같은데 13개월이면 통잠 아기가 자는지 안 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힘드실 때가 맞고, 우울함이 안 든다? 그럼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정말 주변에 도와주는 분들이 얼마나 있든지 우울함은 당연히 느끼실 수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육아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현실적인 답변을 드려보면,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음식 참기 힘드네요. 사실 그래서 제가 먹기 시작한 게 수국잎이었어요. 마켓 그런 홍보가 아니고, 음식 너무 참기 힘든 거 당연해요. 그래서 만약에 살찐 내 모습이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요즘 뭐 많잖아요. 위고비를 하든지 뭐 싹센다?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 것도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국잎을 찾은 거였고, 식단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운동보다 식단을 해야 살이 빠져요. 저는 살 뺄 때 11시쯤 한 끼 먹고 5시쯤 한 끼, 이렇게 2끼만 가볍게 먹었고, 젤리, 아이스크림, 초콜릿, 콜라, 사이다 절대 안 돼요.
약간 아깝게 칼로리 잡아먹는 것들 무조건 끊어야 되고 단백질 위주로 건강하게 그냥 늘 하는 그 다이어트의 정석대로 사실 하셔야 하고 그렇게 식단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빠지는 거는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어떤 구독자님이 외모 관리를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봐 주셨는데 저도 사실 자존감이 제일 커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길을 갈 때 쇼윈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 스스로 좋고 남편이 기본 카메라로 찍어준 내 얼굴을 라인이 마음에 들고 여기서 굉장한 행복을 느끼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조절을 늘 하고 있고 많이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걸 내가 먹었을 때 이게 결국 내 세포 모든 곳으로 퍼져 나갈 텐데 과연 이게 맞나? 예를 들면 마시멜로 같은 거 이게 정말 내 건강에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좀 정크푸드를 줄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감자튀김은 못 끊어요. 집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느낌. 요거는 사실 남편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긴 해요. 나는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도 하지만 집에서 자기가 애기 보고 집안일 해주는 덕분에 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자기 너무너무 대단한 일 하고 있어. 이렇게 예쁜 말 한마디 해주면 참 좋은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저도 복직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에서 막 시달리고 와서 집에서도 예쁜 말, 고운 말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 말고 제가 그런 말 해드릴게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 하고 계시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적으로 육아 난이도가 낮아지는 날이 곧 올 거고 지금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그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임신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는 산부인과 가서 방수도 저도 산전검사를 싹 다 받고 활성형 엽산이랑 다른 거 아시죠? 활성형 엽산을 먹고 준비를 했었고 저희는 시험관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얼려뒀는데 그 이식하기 전에 자연임신이 돼가지고 이식은 안 했지만 어쨌든 시험관도 했었고 저는 약간 민간요법을 믿기보다는 과학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코님은 방수님과 트러블이 있는 빈도가 어느 정도세요? 갈등이 있을 경우 서로 어떤 노력을 하면서 해결하시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기기 전과 후에 싸움 빈도수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안 싸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산이세요. 저희 엄청 싸우고 진짜 막 물건을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싸워본 적은 없지만 약간 꽁기꽁기하게 서로 삐지고 틱틱대고 이런 거는 뭐 거의 매 주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확실한 거는 신혼 때 그리고 아기 낳고 그리고 지금 6년차 점점 싸움이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 너무 알고 이 사람이 화나는 포인트도 알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지도 알고 내가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저희는 또 연애를 길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들이 쌓이면서 서로 조심하게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 초반엔 물론 체력이 서로 너무 떨어지니까 진짜 사소한 걸로 막 싸우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쨌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아빠고 우리 집의 가장이고 좀 짠한 마음이 들어요. 방수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다 이해가 되고 화날 것도 좀 안 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복직한 뒤에는 싸울 시간이 없다. 집에 오면 막 정신없이 육아하고 밥 먹이고 씻기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전 또 유튜브 일 조금 하다가 보면은 자야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니까 싸울 시간이 없다. 반대로 그래서 요즘 저는 이거 약간 제 고민 상담인데 너무 이제 방스랑 둘이 얘기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는 거죠. 방스랑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시간 자체가 안 나니까 너무 이 일상의 대화가 사라지고 필요한 말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스랑 둘이 일본 여행을 계획해서 다녀온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제가 좀 의식적으로 그래서 방스랑 둘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포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되게 저는 낙이었는데 그것도 끊었고 저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거의 시간이 안 나죠. 안 나서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스가 어쨌든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제 동반자고 친구니까 아무튼 그래요. 네.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 내의 수직적인 문화와 실수하면 실수한 것보다 더 크게 혼나는 이런 문화가 맞지 않아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4개월 동안 일한 지도 1년 채우고 퇴사할지 지금 그만둬야 할지 너무나도 고민이 됩니다. 퇴사하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서 병원을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코코 언니와 방수님의 퇴사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 죽고 싶어진 그만두려고 했는데 출근 전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지금 그 기준을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어서요. 처음 털어놔보는 거라 고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죽고 싶어지면 그만두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상위 가치에 있어야 하는 건 행복이에요. 정말. 오징어 게임.
456억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돈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내가 행복하지 않고 힘이 드는 상황에서 버는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1년 채우고 퇴사할지 그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 다른 직종으로 이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실 그 전 직장에서 상관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일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직을 하실 때 내가 너무 짧게 일해서 이 성실성이 의심받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시는 거라면, 아예 다른 직종으로 가실 거라면 그냥 중고 신입으로 그 이전 직장 경력을 뭐 굳이 밝히지 않고, 왜냐면 상관없는 일이니까 구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약간 현실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간호사 친구들을 봐도 이런 태움까지는 아니지만 수직적인 문화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수직적인 문화는 물론 이제 말씀해주신 걸 보면 굉장히 심하신 것 같긴 한데, 한국 사회 어디를 가든 조금씩은 다 녹아있는 문화라서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빨리 이직 준비를 일단 시작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코님, 전 취준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부모님께서 원하는 안정적인 일을 해야 할까요? 코코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확히 딱 어떤 직군인지 말씀해주시면 조금 더 답이 편한데, 그러니까 제가 방금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진짜 제 친여동생이라고 하면 저는 내가 둘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전제하에 부모님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을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부업 취미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요즘은 N잡 시대잖아요. 의사분들도 영양제 사업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춤추는 릴스 찍으시는 미국 치과 의사분도 봤는데, 어쨌든 약간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을 확보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루기 어려운 것부터 이루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게 뭐 자격증이든 전문대학원이 됐든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도해야 하는 조금 더 이루기 어려운 목표부터 달성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95년생이에요. 최근에 결혼 얘기하다가 상대방 측 가족이 결혼을 관여하면서 파혼하게 되었어요. 무지막지한 감정 소모로 인해 빈정이 상하고 그 남친과 저희 둘의 감정 싸움으로 퍼지더라고요. 그 남친은 제가 못난 여동생 조금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사실 저는 결혼식보다도 장기적으로 또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아주 개판 싸움이 되었답니다. 파혼한 지 4개월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저의 일을 찾아서 인생을 만들어 나갈지 고민이에요. 이래저래 소개팅도 15번 넘게 했는데 저도 기준이 강해진 건지 마음이 뒤숭숭한 건지 인연을 못 찾겠는데 시간은 자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무의식에 초조해지더라고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혼생활 잘하고 싶은데 먼저 결혼하신 기혼자로서 인연은 다 있을까요? 이거는 근데 조상이 구한 상황 아닌가요? 결혼 전에 노이즈가 없는 커플이었거든요, 보면. 근데 약간 공통점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그 문제가 결혼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져서 눈두덩이가 불어나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다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당장 3개월 앞만 보면 너무 힘드시겠지만 30년 뒤를 보면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식 장소 때문에 싸움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잘 걸러진 거죠. 물론 막 그 과정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하지 못할 말도 주고받고 정말 개싸움이 된 거에서 많이 현타도 오고 힘드셨겠지만 더 먼 미래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이런 일을 겪으신 게 시간 절약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랑 동갑이시면은 한국 나이로 31살? 근데 아무래도 교사라고 써주신 걸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을 일찍 하셔서 조금 더 조급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은데, 결혼을 언제 하느냐보다 누구랑 하느냐가 5,500만 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2년 늦게 한다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좀 웃기기도 한데, 결혼을 일찍 무조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 배웠다, 내가 이렇게 인생 경험이 생겼다, 그리고 또 상대를 너무 미워하실, 전혀 그렇게 하신 것 같지 않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잘 살길, 그냥 이 정도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팅 했는데 잘 안 됐다고 쓰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까지 오지 않아서 조금 구독자님께서 새로운 인연을 맞아들일 준비가 덜 되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애도의 기간이라고 하죠. 이별한 다음에 애도의 기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고 나면 구독자님도 좋은 분이실 거기 때문에 좋은 분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난 정말 빨리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아기도 낳고 막 거기에 너무 몰두돼서 소개팅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러니까 소개팅 제안 들어오면 거절하지 않고 나가고 동호회도 나가고 뭐 이런 정도의 노력은 하시되, 너무 거기에 약간 포커싱 돼서 빨리 결혼해야 돼 막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막 소개팅도 15번 넘게 하신 걸 보니까 굉장히 능력자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냥 마음을 열고 기다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타인에게 집중하기보다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방스랑 제가 전 남친, 전 여친 얘기를 저는 듣고 싶은데 방스는 되게 자기는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해서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방스도 알 텐데 제가 연애를 하고 3년 넘게 연애를 안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을 못 잊어서는 전혀 아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막 여러 개 배우고 베이킹도 배우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 시간 동안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서 진짜 좋았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남자친구와 엮이니까 자기 개발, 자기 역량을 발전시킬 시간은 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결혼을 빨리 해야 한다는 압박이 들 수 있는 나이이긴 하지만 급할수록 둘러가라 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은 여유롭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많은 구독자들이 코님을 좋아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고 사실 하루하루가 재밌고 진짜 행복하고 이제 길에서 우리 서준이, 민준이 만나면 막 귀여워해 주시는 것도 진짜 너무 송구하고 감사하고 막 그래요. 저도 근데 그렇거든요. 구독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뭐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진짜 신기해요. 우리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게 당연한데 부모님 세대는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희 엄마도 되게 신기하대요. 정말 유튜브가 재밌니? 진짜 2만 명 가까운 분이 저의 채널을 이렇게 구독하고 봐주시는 거 자체가 진짜 되게 신기하고 조금 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 지금까지처럼 좀 그냥 솔직하고 꾸밈 없고 잔잔하게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사실 답변을 못 드린 게 저는 진짜 너무 죄송해가지고 어떡하죠? 근데 지금 민준이가 있어가지고 더 오래는 못 찍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주저리 떠들었는데 너무 제 할 말만 하고 도움은 안 된 것 같기도 해서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 별거 없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진짜 제 가족, 친구, 가까운 곳에 있는 동생,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진솔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카메라 보고 주저리 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날씨가 진짜 더운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재밌고 맑고 밝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